국제 정세 속에서 트럼프가 되냐, 뭐 해리스가 되냐 이 문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결론만 먼저 예, 예. 말씀드리면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에 대한 분명히 영향이 달라지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걸 버텨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정부의 이 상황을 봐서는 네. 누가 되든지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그거를 제대로 우리의 이익을 제대로 확보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미국 상황을 보면 지금은 완전히 끝났다고 특히 이제 그 저격 시도를 네, 트럼프. 트럼프가 했을 때 이 게임은 끝났다. 모든 사람이 트럼프가 그렇죠. 거의 당선권에 접근했다고 했는데 지금 대역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네. 해리스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계속 꽤 나오고 계속 있더라고요. 나오고 예,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한의문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부 다 바이든에 절망했던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이게 구원의 밧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네. 트럼프를 반대쪽에 있는 진보적인 인사들이나 양식 있는 인물들은 아, 이 언론 지형에서 예. 그 해리스를 띄우기에 거의 막 총집결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토론 대회까지는 가봐야 된다. 지금의 역전 물결이 계속 갈 것인지. 그러나 확실히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서 다시 확실한 네.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혼란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 혼란스럽다. 그러나 누가 될지는 모른다. 지금 뭐 해리스가 완전히 뭐 또 승기를 잡았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이제 흑인 남성들이 오히려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외신을 보니까 뭐 그런 것들도 변수고요. 변수가 네, 좀 있다. 네. 자, 근데 뭐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될지 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또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상황에 더 패싱당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되는 걸 극우 쪽에서나 진보 쪽에서 좀 동시에 바라는 일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게 특이한 현상인데 네, 간단히 얘기하면 진보 쪽에서는 2018년에 그때 그 당시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다시 또 실제로 트럼프가 만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북한 아젠다가 완전히 사라진 거에서 희망을 뭐든지 한번 흔들어 주겠지라는 진보 쪽의 이 소위 말하는 이 희망적 사고가 있고요. 네, 제일 오른쪽에서는 또 뭐냐하면 트럼프가 등장하면 핵무장할 수 있다. 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 희망을 품고 있는 품고 사람들이 있는데 있다. 둘 다 제가 보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고요. 네, 나중에 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등장하면 지금의 이 미국에 하고 있는 뭐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 위주로 돌아가고 이 모든 것이 이제 돈으로 환산될 겁니다. 아, 단순히 비즈니스맨이니까. 지금 주둔 분담금 정도가 아니라 예. 확장 억제 돈 내라고 할 거고요. 아, 미국이 전략 자산을 전개할 때마다 한국 돈 내라고 할 거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그가 얘기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시아판 나토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 실수라고 나중에 어, 자기가 취소했습니다만 그러면 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때 일기 때 유럽의 국방비를 올려가지고 자체를 맞아요. 지키라고 하듯이 예. 그러니까 바이든도 나토를 만들고 싶어해요. 아시아판. 음. 트럼프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건 뭐냐면 좀 목적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일이나 나토를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건 바이든도 똑같은데 이 트럼프는 국방비와 분담금이라든지 미국의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기 위해서 이것들을 조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담금뿐만 아니라 네. 미국이 훈련하는 예산. 예를 들어 그런 지금까지는 항공모함이 온다든지 전략 폭격기가 오는 것은 예. 미국의 훈련 스케줄에서 미국이 비용을 대는 겁니다. 아마 그것도 트럼프는 요구할 가능성이 꽤 크고요. 야. 그다음에 지금 한국이 또 이 트럼프 처음 등장할 때처럼 대미 무역 흑자가 꽤 됩니다. 그렇네요. 또 FTA 또 바꾸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굴복해서 바꿨잖아요. 네. 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이쪽으로 압박을 세게 올 거고요.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또 걱정이 뭐냐면 이 한미일이 이제 좀 계속 갈 걱정이 좀 있고 좀 다른 부분은 아마 이제 대통령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아리백 예, 이분이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에서 엄청나게 진보적이거든요. 해리스 후보가 그러면 지금 가고 있는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 부분.
참 이래저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네, 쉽지 않은 쉽지 길이 예상되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역량으로 이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 기본적으로 뭐 자율성이라든지 자주성이라든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를 아예 안 하고 있는 모습 안 아닙니까? 하고 이 있습니다. 정도는? 저는 이 두 가지 말했잖아요. 자기는 예. 비즈니스맨 1호다라고 해놓고 또 다른 데서는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네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념 외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 중국하고 최근에 이제 아까 말한 한중일 있었습니다만 원래 중국하고 지금 관계가 나빠지고 있고 러시아 관계는 거의 파탄 지경인데 이걸 관리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구도에 들어가 가지고 미국의 주장을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주장을 막아낼 수 있을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은 꽃놀이표를 가진 거예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조국 혁신당은 지금 3년이 너무 길다 그러는데 네, 네. 일본은 지금 3년 너무 짧다잖아요. 이 웃을 일이 아닌데요, 진짜. 진짜 이 3년 동안에 헛웃음이 받아낼 나옵니다. 수 있는 걸 다 받아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노골적으로 일본 우파들은. 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되거나 뭐 하야하거나 내려오는 그러면 상황을 일본이 곤란해지고 미국이 곤란해지죠. 곤란해지겠죠.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뭐. 지금 호구로 전락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과 일본 뭐 큰 형님과 작은 형님 이 손만 네. 붙잡고 있으면은 다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미국하고 일본은 이때다 다 얻어내자 다 얻어내자죠. 다 뽑아내자. 그런 사이에 우리는 안보는 계속 불안해지고 예. 한반도는 전쟁 위기로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잖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네. 영화 같은데 보면 실제로 찰스 틸이라는 유명한 국제 정치 사회학자가 국제 정치는 마치 조폭의 세계와 너무 비슷하다. 총 두목이 있고 중간 보스가 있고 행동 대원이 있다. 네. 저는 지금 그 학자의 말을 보면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미국이 두목이고 중간 보스고 우리가 행동 대원인데 영화를 보시면 왜 두목들이 앞에서 막 말싸움하다가 뒤로 물러서서 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행동대원이 대부분 행동 다 죽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거 뭐가 다릅니까? 위치적으로도 지금 제일 만상대하는 게 누굽니까? 일본은 좀 비켜나 있고 미국은 네. 완전히 비켜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하고 지금 맞상대해가지고 우리가 온몸으로 막아내는 게 누굽니까? 우리죠. 이런 안보 정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뭐 친중 친러 동맹하라는 그게 얘기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도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과의 관계는 계속 나빠지고 있고 지금 뭐 우리가 전단 보내는 것도 사실상 막지 않고 있고 오물풍선 보내고 있고 네. 이러다가 또 확성 방송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국지전이라도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는 네.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지금? 왜냐하면 네. 저는 미국인이 이렇게 있고 북한도 뭐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계획된 전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발적 전쟁이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많은 제어 장치들이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9.19 협의도 없어졌죠. 네. 중국과 러시아도 관계도 끊어졌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오히려 미국 쪽에서 불안해합니다. 아 오히려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중동 전쟁도 그렇네요. 감당이 안 되는데 네. 한국에서 사실 이게 전쟁이 나면 미국이 감당이 안 돼서 사실 9.19 합의를 우리가 파기했을 때 미국이 굉장히 연짠했습니다. 맞아요. 뭐 사령관이 역사적- 찾아와 가지고 네. 뭐라고 하고 네, 그런 그뿐 일도 아니라 있었고. 여기 왔을 때 로이드 국방장관이 이게 9.19 그 얘기를 이제 신원식 그 당시 국방장관하고 얘기하고 나온데 네. 굉장히 표정이 좋지 않았고 어. 경청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외교 용어에서 경청하고 있다는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경청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 듣고 있다 했잖아요. 아. 그럼 보통 합의하고 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합의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외교 용어에서. 그러니까 경청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미국이 언짢아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래저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리스크는 커져 계속 커지고 있는 있고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러다가 북한과 뭐 한판 붙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도로? 미국이 지금 세계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선거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긴장을 내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미국은 이런 겁니다. 약간의 긴장은 한미를 묶기 위해서 필요한데 음흠. 이게 끌어넘치는 것은 미국한테 그렇네. 리스크니까 요 사이 조절하고 싶은데 네. 이 정부가 자꾸 튀어나가려고. 아하. 오히려 이제 미국은 대선 앞두고 네. 특히 이제 뭐 민주당 정부에서는 경제를 어떻게 하면 또 잘 네. 유지해 가지고 뭐 주가도 많이 띄워놓고 어떻게 할 건 그런데 고심을 하는데
뭔가 한반도에서 일이 터지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하면은 사실은 국제 정세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경제 자체가. 네타냐후가 지금 거기 이 공격한 거 예. 한이엘을 죽인 거 가지고 설전이 벌어졌잖아요. 아, 그러니까 바이든은 뭐냐 여기 이 전쟁이 욕까지 했다고? 예. 이 전쟁이 커지는 게 미국한테 부담이 아. 되니까 네타냐후가 전쟁을 계속하는 걸 반대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미군도 없는데도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 미군이 있잖아요.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을 가장 싫어합니다 지금. 역설적으로 그게 안심이 되는 건데 문제는 우발적 충돌이에요. 그렇네. 미군이 있으니까. 자꾸 힘이면 정하고 그 지휘관에 오면은 보복 공격하라 그러고. 야, 오늘 의원님 말씀 쭉 듣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됩니다. 이거 네, 어떡합니까?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사실은 3년 너무 길다.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는 3년이 너무 깁니다 진짜. 네. 그리고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예, 탄추위 네, 이 네. 활동도 좀 시작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 여론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네. 8.15 지나서 또 지금 이 국제 정세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네. 국민들의 여론은 탄핵 쪽으로 더 기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수 말씀드린 진영에서도 예. 더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거네요. 세계관을 가지고 출범했을 때 네. 최혜병 포함해 가지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사고했다고 봅니다. 쫄병 하나 죽은 게 뭐 대수냐라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네. 온 데다 사실은 증거들을 그냥 남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하. 그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그래서 탄추에서도 그런 것들 찾잖아요. 실제로 탄핵 사유가 되는 사건들이 네. 계속 저는 폭로가 되고 그것들이 양심 고백이 되고 아마 그런 일들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탄핵 마일리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저도 계속 비슷한 얘기입니다. 계속 쌓아가고 있다. 결국 끌어넘치는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은 네. 그게 이제 폭발을 폭발. 덮친다. 예. 사실 박근혜 이 탄핵 때도 네. 그때도 이제 국회 분위기를 제가 기억하는 거면 탄핵에 탄자도 안 났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진짜 계속. 그리고 보시면 그때도 양심적인 보수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탄핵 통과된 것도. 예. 그리고 지금 바로 헌재 넘어가서 헌재가 만약 200석이 됐다면 저는 이게 절묘하다고 생각해요. 190 몇 석이. 그래요. 오히려 200석이 됐다면 바로 탄핵을 추진해 버렸다면 다 이제 무력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은 헌재에서 거부될 가능성도 아. 있고요. 오히려 저는 이게 아까 말한 탄핵 마일리지나 이런 것이 축적되는 오히려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108명의 의석이지만은 네. 여기서도 아 이건 정말 안 되겠다. 네. 아 이거 이런 독립기념연장 안 된다. 이런 외교 안 된다. 이런 보수적인 가치를 생각하는 의원들이 넘어올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정진석 비서실장이 예. 운영위에 나갔던 그 기점이부터 굉장히 강경해졌거든요. 아,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디올백 사건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냥 침묵하다가 네네. 하나하나 반박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밀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무리수를 지금처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우리가 운동 경기, 축구나 이런 데서 보면은 공격을 하다 보면은 또 뒷공간이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는 거죠. 또 역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윤석열 정권 결국에는 뭐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 위협을 느낀 거죠. 아하. 정권의 위협을 느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그 말은 결국 이제 국민들의 이제 목소리나 네. 국민들의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온 거 보면은 아 이렇게 방어해서는 안 되겠다. 네. 결국에는 세게 나가야 됐다. 뭐 죽기 살기로 이판사판이다 이런 죽기 얘기. 살기로 그게 이제 멈춰지느냐는 문제예요. 오히려 아. 서로 가속을 일으킬 거예요. 네. 자,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국민들이 정말 이 사안 하나하나 사실 사동항선 문제도 그렇고 맨 처음에 유네스코 등재됐을 때 그때만 좀 보도가 되다가 예, 예. 확 또 죽었단 말이죠. 네. 보도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다행히 언론이 동행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좀 걱정은 지금 지진 예보랑 태풍 아. 예보가 있어서 좀 그런데 많이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5일에 갔다가 예, 1박 굉장히 2일 일정인가요?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예. 15일은 동경 일정이고요. 예, 16일은 사동항산 일정입니다. 예. 그리고 바로 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아마 의원실에서 거의 뭐 취재 기자처럼 많이 더 취재를 하고 오실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한번 더, 다녀오신 예,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죠. 보고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가시기 전에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네, 네.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상식과 합리의 수준이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과 다른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가 선을 넘을 때 국민들이 저항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민주주의지만 실제로는 정권 교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사실은 그렇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이 시민과 우리 민중은 굉장히 깨어 있다. 저는 거기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네. 잘 다녀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